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보통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시면 1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나서 이후로 자금이 필요하지가 않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업자분들이야 사업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직장인들, 무직자, 프리랜서, 그냥 사업자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이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로 선순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이 아니라 그 어디든 간에 선순위로, 세입자도 선순위입니다. 이용을 하고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분의 사례는 추가로 아파트 추가 대출을 이용하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P2P 상품을 이용을 하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또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P2P 상품이란 것은 곧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P2P 업체에서 물건을 올립니다.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투자해서 대출해 주실 분 있나요? 해서 투자자 모집 광고를 하죠. 그러면 이 투자자분들이 해당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하죠. 이 물건 좋아, 괜찮아.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물건이 이거 이익비 아니야, 이거 투자할 정도의 물건은 아니야 하면 이제 이건 P2P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죠. 자, P2P 상품이 바로 이런 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해 주는 상품. 그런데 이 P2P 업체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대부업체예요. 대부업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대부업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왜? 어찌됐든 대출이라는 것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모집은 하지만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부업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되죠. 일반인들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업체면 혹시 그런데? 위험한 곳? 아니면 이자가 엄청나게 높은 곳?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업 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다 이상한 곳 아니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최고금리, 최고 24%가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실행되신 분들은 금리가 11%에 적용이 됐어요. 후순위로. 후순위 11%면 웬만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진짜 신용대출은 이금융권 이런 데 얘기를 하죠. 금리가 낮아요. 만에 하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 내가 신용대출로 이금융권이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 신용대출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저는 혹시라도 아파트 추가대출로 P2P, 다른 후순위 사업자금은 이런 거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P2P를 적극 권유합니다. 나중에 사람들 갑자기 산짓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염려하실 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법이란 게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허가받고 관리감독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P2P 상품을 이용해서, P2P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이 나간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잠깐 알려드려 볼게요. 현재 광역시, 아니구나. 이분이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지부터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이분은 현재 직장인이십니다. 직장인. 4대 보험도 되시고, 근무 기간은 상당히 오래되셨어요. 약 6년.
연봉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이 신고 금액으로는 2,200만 원인데 실수령은 7천만 원입니다. 자, 직장 다니고 4대 보험인데 연봉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일단 회사가 그렇게 뭐 특별하게 큰 회사는 아니란 얘기죠. 조그만 회사란 얘기가 되고, 문제는 금융사에서는 실수령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신고금액입니다. 오로지 신고금액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연봉이 2,200만 원. 자,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봤더니만 한 곳의 저축은행에 1,800만 원, 그리고 또 한 곳의 저축은행에 1,200만 원 이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둘 다 고금리겠죠. 이분께서 문의를 주시는 이유는 본인이 필요한 자금도 있고, 고금리 하면 거의 뭐 20%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이용적인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걸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3천. 연봉이 얼마야? 2,200. 안 돼요. 대안을 할 수가 없죠. 연봉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아서. 이거 외에 또 다른 상품 있죠? 대안할 수 있는 거. 통대안이란 걸 하면 되죠. 기존에 있는 거 상환했다가 다시 은행에서부터 받는 거. 근데 그것은 수수료가 있으니까 고객님께서 B. 자,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고객님 이런저런 내용을 보니까 담보가 있네요. 아파트, 광역시에. 그냥 여기까지는 괜찮은가? 대전광역시 동구에 한 아파트 34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선순위 은행예가 1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KB 시세가 얼마지? 중요하죠. KB 시세를 보니까 2억 8천만 원이에요. 오, 1억 원이나 갭 차이가 난다면 이건 후순위로 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라고 보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이제 나오죠.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P2P, 또 하나는 사업자금. 자, 글씨 쓰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하니까 지워버리고. 자, 첫 번째 P2P, 두 번째 사업자금. 자, 이게 어떤 의미냐? P2P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대부업체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대출이 나간다. 근데 이 상품 무조건 많이 해주진 않아요. 시세의 75%까지만. 원금 기준. 원금 기준,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이 1억 8천이 있다고 했죠. 은행이 1억 8천이 있지만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의 120%. 1,800, 3,600. 그러면 약 2억 1,600만 원. 이게 설정 금액이에요. 자, 원금 기준. 설정 금액을 안 보겠다는 뜻이죠. 1억 8천만 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2억 8천에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완전 안 되겠다. 밑에다. 75% 가능 금액. 금액을 따지면 어디 볼까요? 2억 8천 곱하기 75%.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인데 1억 8천이 있기 때문에 빼면 3천만 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쓰기 불편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사업자금. 이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건 약간의 편법을 이용한 거죠. 사업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신규 사업자도 가능한 대출, 후순위 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이게 한 기간이 1개월에서 1개월 정도? 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죠. 거기다가 사업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을 얻어야 돼요. 사무실을 얻으려면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야 돼요. 일단 보증금은 내 돈이긴 하지만 돈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뭐 보증금 300만 원짜리를 얻는다 했더니 일단 300은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뭐 해결해 주는 또 상담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대출 받고 다시 뭐 돌려받는 식으로 하는 상담사들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럼 사업자금으로 했을 경우에 이분이 얼마까지 대출이 되느냐? 2억 8천 곱하기 90%. 이건 90%까지 갑니다. 시세의 90%까지 가능하고 90%면 2억 5,200이에요. 2억 5,200에서 은행 1억 8천을 빼거든요. 이것도 원금을 빼요. 빼기 1억 8천. 자, 그런데 이건 반공제가 있습니다. 또. 반공제가 2천이 또 빠져요. 마이너스 2천. 그럼 가는 금액이 5,200만 원. 오, 여기 보니까 3천만 원, 3,200만 원이잖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이거 금리가 조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9에서 10%대 나옵니다. 이거 금리 8에서 11%대 금리가 나옵니다. 고객께서는 현재 고금리 대출을 300만 원,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안하고 자신의 필요자금까지 구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고객께서는 이걸 이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만들고 지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걸 좀 깨름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당신들이 상담사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난 대출만 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없느냐, 이걸로 하고 싶은데 올릴 수 없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P2P 업체에서 그러면 금리는 11%로 해줄 테니까 할 테니까 금액은 3,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나온 거예요. 금리를 보니까 여기보다 뭐 한 많게는 2%, 적게는 1% 정도 높아요. 그럼 3,500만 원. 2%면 1년에 70만 원. 70만 원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 적게는 35만 원. 그죠? 고객께서는 차라리 이걸 이용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건 2에서 3일 정도면 바로 대출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P2P 상품으로 이번은 3,500만 원을 11%에 이용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거 안내해드리면서 별 힘이 안 나요, 저는. 왜? 우리 상품이 아니거든. 우리 걸 팔아야 되는데
우리 거 못 팔고 고객님 사정 봐주다 보니까 엉뚱한 걸 팔고 있어. 저희 상품은 직장인은 안 돼요. 무조건 사업자. 사업자 최대 90%. 신규 사업자도 안 돼. 3개월 이상. 힘은 안 나지만 일단 뭐 고객님께서 만족하시고 이용하셨다는 걸로 이해한 삼고,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아파트 추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아닌 분들,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신규 사업자조차도 좀 왠지 찜찜해서 싫다는 분들은 차라리 P2P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솔직히 금액이 우수인 사업자 담보대출보다 훨씬 적어요. 이건 75%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90%까지 가능하잖아요. 비록 방빼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방빼기도 이게 더 금액은 훨씬 크니까 금리도 단일 풀어도 이게 더 낫고, 근데 이분께서 원하시는 금액은 뭐 제가 봤을 때 5,200까지 이렇게 원하지는 않으시지 않았나. 뭐 이거 뭐 얼마나 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로 추가 대출 구하고 싶지만 다른 거 안 된다면 P2P도 한 번은 참고해 둘 만하다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좀 힘나는 사례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